네, 안녕하십니까. 논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확립돼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권력의 견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사를 어떻게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초적인 권력 구조에도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그 법조계는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 이런 상태에서 선거무효 소송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13일 있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이었습니다. 이때 그 민윤숙 대법관이 재판장이었습니다. 민윤숙 대법관 등 이 재판부는 3년이나 소송을 미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실질적인 재판도 없이 이것은 쟁점 정리도 없이 그럼 뭐 완전히 이런 재판을 하는 데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은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이 대법관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쟁점 정리도 없이 원고들이 제기한, 많은 분들이 제기한 이런 소송을 일괄 기각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법관으로서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미뤄온 것도 참 참기 어려운 건데 이걸 일괄적으로 기각하는 그런 엉터리 판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재판장은 대법관 민유숙이었고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도 헌법을 유린한 공모자입니다. 이들은 범죄자들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사법폭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법부의 사법폭력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60년 이전으로 4.19 이전으로 돌려놓는 주범들입니다. 4.1 이전의 수준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들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디지털이 선거에 도입되면서 선거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선거에 디지털이라는 신종 IT 기술이 도입되었는데 법률적 안전장치 없이 무차별 도입되면서 선거제도는 특정 세력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이런 대법관들 자유민주주의 파괴자들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지, 둘째, 이민을 가던지, 아니면 셋째, 국민이 단결해서 불의의 항거에서 바로 잡을 것인지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나라의 심각한 비상 상황에서 앞장서는 국가 원로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 패망의 교훈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 원로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잘못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할 말을 해야만 합니다. 시대를 앞서 살았던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말입니다. 왜 따끔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실 자격은 충분합니다. 대법관들을 만나서 법치를 확립하라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들의 악행에 비굴하게 침묵하지 말고 대법원 수장인 김명수를 만나서 법치를 바로잡아줄 것을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국가 원로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관들을 이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그리고 군 출신의 장군들의 모임인 대수장이라는 조직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라의 충성심이 투철한 군 출신들이 용감하게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국가에 대한 가장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 아닙니까?
육군병장 출신인 저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타게 언론인 본연의 역할과 국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 금수강산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 이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원로들이 나서야 합니다. 둘째, 내년 총선 이전에 미리 UN 등 국제선거감시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을 한 다음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선거는 요원합니다. 내년 총선은 안전장치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공명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선관위의 여러 부정으로 이제는 전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도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궁금증은 모두 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개선한 상태에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돼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사전투표와 검증되지 않은 선거 시스템을 국민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살면서 지켜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선거입니다. 선거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진지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책임은 선관위 일부 불순 세력과 대법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로 역사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후대가 교훈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취재 중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선관위에 법관들이 들어가게 된 것은 필리핀의 사례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변호사들이 일부 선관위 일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직 법관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법부가 선관위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판사들은 재판의 판결만 맡겨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관이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쟁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는 재판을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세를 위해서 선거 정의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너무 무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꼴입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법치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와 헌법질서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고 이 때문에 적법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부 대법관들이 사법 폭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엉터리 판결을 하고요. 재판을 질질 끌고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모릅니까? 이 법관들이. 민윤숙 등 해가지고 김명수, 이런 천대엽, 이동원, 이런 자들은 국가 반란, 죄를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했고, 그리고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금 노태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벌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순 세력들과 함께. 자,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러한 대법관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권리는 계속해서 침해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배들이 이룩한 이 귀중한 헌법 질서, 자유헌정 질서를 이 법관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세계사적으로 위대한 혁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프랑스혁명, 그리고 미국의 이 독립전쟁이죠. 독립전쟁이 미국 혁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5.16 혁명, 4.19 혁명,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선배들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비겁하고 이 부정한, 이 불의한 이 세력과 우리가 맞짱 서야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이자들을 제압할 수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순 세력,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죠. 군 뭐합니까? 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회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지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국민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 위기를 우리 민족들은, 우리 한국은 잘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그 준비한 것은 법조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사법부는 이제 앞으로 선거에서 손을 떼라. 왜 헌법기관, 그 대법원, 그리고 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그냥 조인트 해가지고 잘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뒤에 적은 것처럼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 GS 인증도 받지 않고 재판에서 거짓말치고 중앙선관위에서 거짓된 증거를 들이밀면 대법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진실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엉터리로 재판을 해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기망한 이 범죄자들, 민유석, 천대엽, 노태학, 김명수죠. 대법관이니까 이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해서 끌어올 겁니다. 범죄자들입니다. 현행범이죠, 현행범. 그래서 법조신문에 난 그 변호사들이 한국 그 변협에서, 대한민국 대한변협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언급된 얘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 정의 회복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사진에는 박진표 변호사입니다. 박진표 변호사가 21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1섹션 그 주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법관을 기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직선거 무효소송 등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지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입니다. 2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2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박진표 변호사는 공직선거관리와 참정권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선관위 구성 시 법관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이 선관위원장 내지 위원으로 참여하면 법원이 공직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 선거소송 시 동료 법관이나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소송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다면 공직선거관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법원이 공직선거 집행에 관여하는 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했다. 국내에서는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한다. 또 중앙, 시도 및 구시군 단위의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법관이 참여한다. 박 변호사는 선거소송 처리 과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서 신속히 재판하여 제소일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실제 사회로 총선 선거 소송 중 6개월 내에 처리한 건수는 0건이어서 공직선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상적 투표지에 대한 과도한 감정 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함으로써 선거소송을 통한 참정권 보장과 선거 정의 회복이 제한된다며 공직선거관리 사무 하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피고인 선관위가 감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가 21일 서울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2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네, 여기 변호사님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전임 교수입니다. 그리고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최유미 법률사무소 인곡 대표 변호사는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담당하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현직 대법관이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주체자인 동시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총책임자라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 투표지가 법원 현장에서 확인됐으나 선관위에서 원고소송 대리인들이 사진 촬영 금지를 요청하자 대법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 요청에 동의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원이 중립적 지위에서 선거소송을 진행하기는커녕 사실상 피고의 대변인이 돼버린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사실상 사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선관위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보장받는지 의문이라며 선관위 구성 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관례를 탈피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소송은 증거의 구조적 편제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에서 위반 주체,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거나 관련 위반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과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관련 증거는 행위 주체자인 선관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원고는 증명 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감정비용 부담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선관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다시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한 2022년 인권보고대회에서 공직선거관리와 참정권에 대한 선거에 대한 변호사들의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사실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고발을 많이 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도 그 중에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되돌아보면은 제가 판결 받기 전까지는 전부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죄를 받았죠. 그때부터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썼고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박진표 변호사처럼 법관이 선관위원장 내지 위원으로 참여하면 법원이 공직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였고, 선거소송 시 동료 법관이나 선거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의미가 있는 것이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이 기각이 뒤어서 사실 불안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저희 선거의 자유방해죄 무죄 판결 확정은 이후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장이 법관인 이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비대한 조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죠. 자녀 채용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2,900여 명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에서 1급 이상 공무원이 24명입니다. 경찰 한번 비교해볼까요? 경찰은 13만 명 중에서 1급 이상이 8명. 그 다음에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또 6만 5천 명인데 1급 이상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대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예.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명이라고 잡고요. 아까 제가 잠깐만요. 넘겨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밑에 보면 1급 이상 숫자가 24명이죠. 24명. 그 밑에 전체 직원 수는 2,900명 정도 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경찰청 보십시오. 8명이 1급 이상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총 직원 수는 13만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5명밖에 안 됩니다. 1급 이상 공무원이. 근데 전체 직원 수는 65,749.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가장 적은 직원 수가 있는데 1급 이상이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이 벌써 2명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1명, 사무총장 1명, 2명. 그 다음에 차관급 사무처장, 사무차장 1명.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표 썼죠? 자녀 채용 때문에. 그리고 1급 관리관, 1급이 관리관인데요. 관리관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2, 그 다음에 관리관 임기제 19명인데, 방송토론심의위원회 이런 것 2 하고, 17개 시도, 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또 1급 관리관들입니다. 이런데 지금 경찰청에는 차관급이에요. 소방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치안총각, 경찰총장입니다. 이 사람이 차관급. 1급 관리관이 7명, 치안정감이 있습니다. 소방청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경찰청, 경찰들하고 소방청에
직원들은. 그런데 소방청과 1급 관리관이 4명밖에 안 되고요. 소방총과 이 소방청장인데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 수는 6만 5천. 그러니까 6만 5천에서 5명 안에 1급 되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 아닙니까? 경찰은 더 하네요. 13만 6천 명 중에서 8명 안에 들어가야 1급 이상이 되는데.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2,922명 중에서 24명이나 1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걸 보고 경찰 여러분들하고 소방청, 소방관들, 이분들,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근무 의욕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권한이 커지고 하니까 법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예, 계속 들어보시죠. 정말 화가 나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 정말 무소불위 안하무인 상태로 지금 정말 법위에 군림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GS 인정,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선거임명부 이런 것들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선거 원칙을 침해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죠. 네, 결론입니다. 선거관리 현재와 같은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 4.15 부정선거는 대다수 선관위 직원들은 성실히 근무를 하지만 일부 고위층 타락 세력이 불러온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를 음모론자라고 치부했던 감쌌던 세력들 어디로 갔습니까? 정암철, 정규재, 이준석, 하태경 등등 누적된 부정부패가 많은 애국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하나씩 드러나고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는 계속해서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성을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생명을 헌신하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중앙선관위와 같은 조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선거 취재를 통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자행한 세력, 법정 세울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법부 판사들 이제 선거에서 손 떼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그 다음에 선거관리 이런 데서 손 떼고 본인들의 소임인 재판을 공정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윤숙과 김명수, 천대엽, 이동원, 조재, 천대엽 이런 대법관들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완전히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 저 한번 구속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반국가적이고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아시죠? 사무총장 뭐죠 이름이? 잠깐만요. 네, 이 사람들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제가 그날 5월 16일 날 현안 보고 때 제가 받은 건데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튼 사무총장 예 여기 나오네요.
보셨죠? 여기에 사무총장 박찬진, 그 다음에 사무차장 송봉섭, 여기 와서 제가 현안 질의 때 봤는데 뻔뻔하게 그렇게 아니다 얘기하더니 결국 사퇴했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도 져야 되죠. 그 사무총장은 장관입니다. 장관급. 사무차장은 이제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김세환 이 사무총장도 똑같은 이유로 자녀 특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견제, 감시를 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부정선거까지 자행한다. 그 대법관들은 한통속이다. 잘 들으십시오. 검찰하고 경찰하고는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3,000명 중에서 1급 이상 24명이니까요. 얼마나 들어가야 좋겠습니까? 근데 경찰은 13만 6천 명 중에서 8명이니까 하늘의 별 따르기죠. 그 다음에 소방청도 마찬가지 6만 5,700명 중에서 1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좀 불합리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도 이 경찰하고 소방관들은 그 위기에 참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 현장 가야 되고 소방관들은 불 끌어 다니면서 건물 같은데 붕괴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죠.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그 법관들, 판사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결국 꼬리가 잡힌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법입니다. 여기 보면 제12조 위원회 대우해가지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이런 식으로 또 국회의원하고 로비도 썸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1급으로 채용하는 이런 아주 편법을 쏘다가 거기에다가 자녀 특혜까지 그 다음에 뭐 거기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 있는 뭐 알력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중앙선관위에서 지방직이 중앙선관위 가기는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정선거는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제 썸네일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확립될 수 있도록 2024년 총선에서는 선거 제도부터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녀 특혜 그리고 자녀 특혜하고요. 보안 점검 이거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없애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느냐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범죄자들은 거기에 응당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배후 세력이 누군지까지도 밝혀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면 또 안 되겠죠. 좀 준비를 했는데 또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악 들어드리겠습니다.